자본 감소, 단기 순이익 감소,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측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죠. 자산은 과소, 자본도 과소, 단기순 과소. 좀 변화 없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못 푼다? 좀 곤란하죠? 2번을 그죠? 오답을 낸다는 거는 곤란해요. 자, 그래서 기본 좋게 스타트를 하고요. 두 번째 볼게요. 우리 교환거래입니다. 근데 교환거래에 등가를 맞추게 주기 위해서 뭔가? 현금을 지급하죠? 현금 지급액은 두 가지 논점입니다. 취득원가에는 영향을 주고요. 거기에 처분, 이종자산의 교환거래라면 처분 손익에는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딱 통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제공하는 자산 있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교환에 따라 내가 있죠. 내 자산 주고 새롭게 있죠. 받는 자산의 원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측정을 제공하는 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1700. 근데 얘가 등가가 아니라고요. 상대방하고 등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현금을 뭡니까? 50을 더 줬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공정가치는요. 220이 된다. 그죠? 이거 논점이 나오죠. 그죠? 이걸 막 회계 처리해서 막 하려면요. 그죠?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그죠? 가볍게 치고요. 세 번째, 그죠?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붙었네요. 자, 이거는, 그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하나는 좀 멍멍해요. 그런데 세 개는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는요, 보유 목적이 뭘까요? 판매 목적이에요. 그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 뭐예요? 바로 재고자산이어야 돼요. 근데 처분 목적은 유형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이 목적이라면 항상 재고자산이 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맞잖아요. 그죠? 처분이 목적이라면 항상 재고가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 두 번째 너무나도 있죠. 많이 들어본 문제죠. 취득부대 비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해당 재고를, 그죠? 우리가 어떤 목적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재비용을 바로 취득부대 비용이라고 원가에 가산한다. 자,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요, 기본적으로 관세, 매입운임 등을, 그죠? 더한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자, 특정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제품을, 그죠? 만들기 위한 희생액, 그죠? 그래서 디자인 원가는 재고에 뭡니까? 원칙적으로 포함해야 되는데,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뭡니까? 4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때 시험 문제 실제로 가보면 좀 아사무사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을 뭡니까?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번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5개 중에서요, 4개만 맞추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솔직히. 5개를 다 맞추는 거는 그죠? 희망사항이고,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4개만 맞춰도 훌륭해요. 내 스스로한테 있죠. 칭찬해주면 돼요. 전산세 물급에서 5개 중에 4개를 맞춘다는 거는 재무회계 실력이 어느 정도 뭔가 폭넓은 재무회계 실력이 필요해요. 반드시. 자, 제가 여기 그죠? 용역의 수익인식 요건, 수익인식 요건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한은 5개, 용역은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요건이 뭘까요? 바로 기본적인 있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본 요건이죠. 그리고 관련 원가의 대응 있죠.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관련 원가의 합리적 측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빼면 재화는 2개가 더 있죠.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권, 통제권 상실이라는 개념하고, 그리고 용역은요, 바로 진행률 하나만 남죠. 그러니까 그 4개를 모두 만족해야지만이 수익 인식한다 했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답은 뭐예요? 4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 그죠? 여기 4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배웠던 4개잖아요. 그죠?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딱 넣으면요. 그럼 바로, 그죠? 즉답을 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연습된 부분은 10초만 맞추겠습니다. 10초. 읽어보고. 자, 5번째가 있죠. 틀려라고 낸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얘는 이렇게 했어요. 올해 2017년도 1월 1일 사채를 발행했어요. 이렇게 발행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해당 있죠. 상각한 후에
98만 원에 상환했다 가정할게요. 그럼 요때 있죠. 상환했다는 교환 손익이 있겠죠. 그죠? 여기 이익 났냐, 그죠? 손실 났는지를 발표해 보래요. 그럼 우리는 요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장부가액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환 시점이 2017년도 12월 31일이잖아요. 그죠? 이때가 상환이니까 요 시점에 뭔가 우리가 장부가액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사채의 장부가액을 알아야 되죠. 사채는 매기말 이자율이 다르면요 가액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채의 본질은 바로 매기말 뭔가 달라지는 상각과 원가를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표시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회계적 논점이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발행한 금액은 얼마냐면 9억 원 뭔가 263이다. 그죠? 여기 최초, 그죠? 여기 1월 1일 시점에 사채, 그죠? 가액이죠. 그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그죠? 이자율 때문에 가치가 변화하죠? 어떻게, 얼마가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날. 자, 950263을 빌려 썼다, 이거죠? 근데 이자를 얼마 줘야 돼요? 우리가 시장 이자율, 즉, 유효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되죠? 요만큼을 이자를 줘야 돼요. 약 95,000, 그죠? 95,000원 정도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주는 거예요, 우리는? 8%, 8만 원만 주는 모양이죠. 그럼 실제 이자보다 적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럼 8만 원을 딱 뺍니다. 그럼 요 금액이 얼마냐면요, 15026 이렇게 되나요? 8만 원 빼면, 그죠? 그럼 요만큼을 더 준 거예요, 덜 준 거예요? 덜 준 거죠? 실제 이자보다 덜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부채 금액이 여기였는데 덜 준 금액까지 치면 부채의 금액은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바로 상각고원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950,263에서 150,266 하면 965,289 965,289가 뭡니까? 바로 요 시점에 뭡니까? 상환 시점에 장부가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있죠. 사채를 얼마에 상환한 거야? 98만 원에 있죠. 98만 원 주고 상환을 한 거 아닙니까? 상환 대가, 그죠? 상환을 한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정도의 가치를 내가 얼마의 희생을 들여서 98만 원의 희생을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뭡니까? 돈을 더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채 상환 뭡니까? 손실이 나타나죠. 손실은요? 그죠? 14711이에요. 만큼이 뭡니까? 사채 상환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사채 상환 시점에 장부가액을 찾아가지고 대가랑 비교해서 사채 상환 손익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계산 문제도 원리를 정확히 알아서 딱 떨어지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어떤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죠? 뭐 중식도 할 줄 알고, 양식도 할 줄 알고, 그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그죠? 계란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원가인데요. 원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호불호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전산세무 1급까지 정도 들으실 분들은 원가가 그만큼 그나마 좀 친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친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이거를, 그죠? 득점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 틀린 거. 틀린 거는, 그죠? 모두 몇 개냐, 이거죠? 몇 개냐. 첫 번째 볼게요. 고정 원가는요, 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일정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초업도가 증가하면 감소하고, 초업도가 증가하면요, 감소하고, 초업도가 감소하면요, 증가하는 성격을 지니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단위당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단위당은 이렇게 되고, 총원가는요, 일정하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당 원가는요, 증감한다는 말이 맞아요. 증감한다. 그죠?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 업종에 잘 맞고요. 단위당 금액이 큰 우리 조선업, 건설업,
그죠? 주문 제작 형태에 굉장히 잘 맞는 모형이다. 기본적인 개별원가 계산의 적용 업종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세 번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요, 우리가 원가 물량 흐름의 과정에 따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는데 얘는요,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무식한 평균법은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무시해서 물량을, 그죠? 물량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고 얘는요, 단계부는 당연히 뭡니까? 아니, 기초부는 당연히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완성이 됐다고 그죠? 바로 패스하는 있죠. 그 모형이 바로 선입선출법인데 당연히 뭡니까? 차이가 나겠죠? 근데 항상 같아요? 항상은 아니에요. 그죠?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동일해요. 기초 제공품이 있는 한은 달라요. 그것만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원가 배분 방법은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인과관계이죠. 인과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를 찾아보고 있으니까 틀린 거는요, 한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7번, 7번째 보면 7번은 바로 우리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우리 전산세무 1급 정도 되면 이거를 좀 압축해서 실전은 좀 압축해서 하면 좋겠는데 뭐 실제 예정 배부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실제치가 있으면 3개만 하면 되잖아요. 실제 발생에서 빼기, 그죠? 실제 배부액에서 배부 기준에서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뺀 나머지가 뭡니까? 바로 배부 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 예정 배부액 배부 차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3개만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단순하게 뭡니까?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X의 이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요소 있죠. 실제치 찾고 배부 기준 찾아서 배부 차이해서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치 찾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일단 500만 원 적고 빼기 실제 배부 기준은요. 쭉 실제 발생한 직전 노비로 5만 시간, 그죠? 5만 시간 딱 쳤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는 배부 차이가요. 15만 원 과대란 말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과대 배분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불리한 세가 불소 취약이잖아요. 플러스가 되려면 불소, 과소 배부 안 해요? 과다 배부잖아, 과다 배부. 그러면 답이 나오던가요? 여기 마이너스 15만 원이지. 불소 취약 안 배웠습니까?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요. 플러스가 나오면요. 불소니까 과소 배부. 그러니까 과다 배부니까요. 반대니까 마이너스 15지. 이걸 15로 플러스 15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모형을 보니까. 당연히 여기 515만 원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515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추론할 거 그럼 X를 풀어내면 103원인가요? 그럼 X가 뭡니까? 103원이 되지. 자,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풀어서 하면 안 나와요, 답이. 이상하게 나오죠. 97원 나오나? 좀 흘릴 수 있죠. 요거 한 것 때문에 뭡니까? 그죠? 그 금액이 달라지니까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서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요. 불소, 플러스면 불리한 차이고, 과소 배부고, 그죠? 차변자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부 차이를 조정하면 추가적으로 차변이니까 비용 처리되고, 뭐 그런 것들 우리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잊지 않도록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자, 8번 볼게요. 원가에 대한 설명 한번 보죠. 자, 생산활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과, 그죠? 종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활동의 특성이 생산 형태에 따른 구분이죠. 너 기업에서 만드는 생산의 형태, 다품종 소량이냐, 동종제품 대량 생산이냐, 이거에 따라 뭡니까? 지금 나뉘지는 모형이고요. 두 번째, 표준원가는요. 사전에 정해진 표준과 실제적으로 사후적으로 발생한 실제 원가를 비교함으로써 원가 통제에 굉장히 유용한 관리 방법, 바로 표준원가 계산이 되고요. 매몰 원가는 뭡니까? 과거에 발생한 원가로서 그 원가가 지금 현재나 미래에 예측할 수도 없고 영향도 주지 않는 있죠. 그런 매몰 비용을 바로 뭡니까?
메모론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 의사결정에서 미래에 예상된다는 말이 틀려요. 예상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측도 할 수 없고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 그게 바로 메모론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회피할 수 없다면 이거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 보는 유형이 아니고요. 기존의 기출의 반복입니다. 여기 풀어보는 문제 중에서 한 10% 정도는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푸는 것 중에서 이제까지 기출 문제 안 나온 거 없습니다. 그지? 뭐 제 기억으로는 여기 있는 거 있죠. 한 5% 정도는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죠. 아까 전에처럼 뭡니까?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배당금에 대해서 있죠. 지급 오제를 해서 그걸 기속을 정하는 뭐 그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다 기출된 문제인데요. 9번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그죠? 머릿속에 착착착 안 되면 그죠? 그리고 이거를 풀어본들 5분에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종합원가 계산 모형에서 얘는 기말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했을 때 평균법이죠. 그리고 모든 원가는 공정을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완성품 환산량을 쉽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문제는요. 완성품 환산량을 못 구하고는 못 구한다. 그죠? 일단 걔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완성과 평균법은요. 완성하고 기말 물량이 두 개밖에 없을 거고 완성은 얼마가 됩니까? 700단위. 미완성은요? 150단위. 근데 물량의 지금 단가의 흐름 자체가 뭡니까? 원가가 지금 모두 다 뭡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로만 하면 되겠죠. 그죠? 1하고 뭡니까? 0.4.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요? 700고, 이거 얼마죠? 60개? 그럼 760개가 된다 이거잖아요. 얘는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평균법의 가정은 기초제공품이 단계에 재투입됐다는 가정이니까 총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죠. 원가를 나누죠. 그럼 700 단위당 원가를 구할 때 760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는요. 여기 보시면 270만 하고 기초제공품 원가 34만을 합하면 얼마지? 304만 원? 304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딱 했을 때 이 단위당 원가가 4천인가요? 4천원이 안 떨어지면 뭐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딱 해서 딱 떨어지죠. 어떤 금액이지? 그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천원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거를 그죠? 배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배분하면요. 4르기 24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죠?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완성품 원가도 구할 줄 알아야 되죠? 완성품 원가는 280만 원이죠? 완성품 원가는 여기 4, 7이 그죠? 280만 원이죠. 그죠?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죠? 280. 기말제공품은 그죠? 24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죠. 약간 노가다성이다. 그죠? 노가다성인데 이거는 뭐 일단은 지금 보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냐 했을 때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있는 계정 과목이 바로 제공품 계정이죠. 그죠? 제공품 계정의 X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투입한 원가를 보면 기초가 있을 거고 여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그죠? 있을 거고 기말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죠? X를 구하라. 차분하게 문제 간추려서 집어넣고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막 해서 30만 원 막 복잡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산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찾는다 다시 치고 그래서 막 몇 번 계산기를 봅니까? 엄청나게 계산기를 엄청나게 많이 뚫려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 기말부터 하는데요. 여기서 기초와 기말을 찾아봐야 되죠, 먼저.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기 250이니까 250 이렇게 딱 하고 여기 200이다. 그죠? 200 되겠습니다.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찾아볼게요. 직접 재료비 이거는 다 제거했고 직접 재료비 350 이렇게 되죠. 그죠? 350 얘는 직접 노비 750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이것도 됐고 이것도 다 날라갔네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제조간접비만 구할 수 있다면 결국은 X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죠.
그 문제에 불과하다, 그죠? 근데 좀 귀찮겠다, 이 뿐이죠. 그러면 우리가 간접비를 배분받아야 될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공장 감독장 급여는 공통비죠. 공장의 감독자는 여러 가지 제품을 관리 감독하니까 공통비가 될 거니까 요놈하고 여기 지금 제가 제조 간접비만 뽑을게요. 25만 원. 기타 제조 간접비도 공통비 50만 될 거. 전기료 중에 뭔가요? 50인데 여기 제조 부분에 뭐 전기료도 같이 쓰잖아요, 그죠? 요 금액이니까 30만 원이 뭡니까? 예,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될 거고 영업 부분 제조 80%니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파랗게 적은 거를 다 합하면 바로 우리가 제조 간접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조 관련 간접비가 될 거 다 합하면 50만 원, 100만 원, 205만 원? 205만, 205만 원. 그래요. 200 뭔가 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요, 다 합하면 뭐 이제 산수를 해봐야 되겠죠? 이 금액은 1,500 얼마 돼요? 아, 이거 계산이 안 되는데 6, 13만 원, 1,550 이렇게 되나요? 그 200을 빼면 x는 이렇게 해서 빼면 1355가 뭐 이렇게 나오나요? 1355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추려 가지고 산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의를 해보면 이런 분이 있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그죠? 막 엉기는 거 좋아하는 거 있죠. 세법 이런 거 좋아요. 막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저는 다 싫어요. 무슨 밴드를. 예.